다섯 번째로 분석 사례입니다. 분석 사례는 SNA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분석을 한 사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호 관련된 사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투자, 그리고 유사한 기업들에 대한 시각화를 하는 사례에서 두 가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정상적인 트윗 작성 패턴이라는 보고서가 2016년도에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트윗을 작성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시각화 방법에 대한 거를 SNA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분석에 대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추출은 특정 기관과 세월호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수집을 하는 데이터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한국인 데이터 전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앞서 SNA 분석을 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집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인 전체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체 모집단을 특정 기간 동안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본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몇 시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트위터를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에 대한 값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전에 트위터에 대한 약간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는 페이스북 앱이나 페이스북 웹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트위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같은 정식 트위터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제 트윗 버튼이나 여기 트윗덱 같은 다양한 다른 서드파티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드파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서드파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식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앱과 다른 여러 가지 옵션과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윗덱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글쓰기나 동시에 RT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예약을 통해서 트윗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정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에 대한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작성한 시간도 나오게 되지만 어떠한 서드파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윗덱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1.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가량의 사람들은 트위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특정 서드파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호에 대한 트윗 관련된 비정상적인 패턴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전에 특정한 기자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연결을 해서도 SNA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트위터에 굉장히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노드에 언제 누가 누구의 글을 리트윗을 했는지 또는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사람이 연결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수기로도 시도를 했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노드 값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분석 값을 갖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갖고 트윗을 작성을 하는 그룹들이 있다, 특정 계정이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인 계정에서 특정 기간 동안 세월호에 대한 계정을 누가 리트윗을 하는지, 누가 글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RT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노드 간에 RT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선을, 링크를 연결하게 됐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링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회 이상 RT를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10회 이상의 링크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SNA 분석에 대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집구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응집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빨간색의 응집구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빨간색 그룹에 있는 응집구조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이 응집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 SNS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양한 글들을 서로 리트윗을 하고 작성을 하고 서로 상호관계가 굉장히 많아야 일반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는 특이한 패턴의 그룹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룹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 두 개의 계정을 여러 계정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두 개의 계정에 연결이 되어 있는 수많은 계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수많은 계정이 다른 계정들과는 관계가 없이 이 특정 두 계정만 바라보고 RT를 하고 있다라는 특이한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룹들이 일반적인 SNS에서 보이는 행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룹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계정들의 사용 앱들을 좀 확인을 해 보게 됐는데요. 사용한 앱이 트윗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트윗덱 데이터로 다 작성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윗덱은 1.2%밖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서드파티 앱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정에 RT를 한 이 수많은 계정들이 전부 동일하게 트윗덱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검증 방법으로 사용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트윗을 한 그 링크들이 트윗덱을 이용을 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들도 확인을 해보면 동시에 RT를 하는 패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윗덱 같은 경우에 동시에 예약을 걸어서 동시에 여러 계정을 관리를 하면서 리트윗이나 글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트윗덱의 그 옵션을 이용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하는 의심되는 그룹들을 추출을 했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디지털 산업혁신 플랫폼에 있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조화한 부분인데요. 이는 2021년도에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에 들어가셔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데이터 솔루션이 있고요. 이 데이터 솔루션 중에 검색어로 생태계라고 하면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시각화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이 검색이 됩니다. 이 솔루션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스타트업 네트워크라는 생태계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19개의 그룹들을, 응집 구조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 산업 분야에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 기업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업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누적 투자 금액이나 또는 기업명 그리고 특정한 메타버스나 또는 AR, 모빌리티, O2O 서비스 같은 다양한 키워드로 기업들과 유사한 기업들 네트워크를 확인을 해서 협업을 하거나 유사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처 발굴,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을 기획을 할 때 본인과 유사한 기업들을 검색을 해서 이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어떠한 S&A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는 디지털 산업혁신 플랫폼에 있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시각화 서비스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방법론은 동일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그리게 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스타트업 제품이랑 서비스에 대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유사한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한 생태계 시각화한 걸 가지고 유사한 기업들 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산업 분류를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표준 산업 분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피버팅을 많이 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산업 분류로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런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최신 데이터로 유사한 기업들을 연결하는 시각화를 계속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디지털 산업혁신 플랫폼에 있는 알리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 정보와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원천 데이터 셋 링크는 여기에 디지털 산업혁신 플랫폼에 가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한 정보는 서비스 제품 정보와 투자 유치 정보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투자 일련 번호랑 투자 일자, 투자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서비스 제품 정보는 제품 일련 번호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국문명, 영문명, 그리고 소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소개랑 제품 상세, 설명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하고 유사한 기업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한 데이터들이 기업 일련 번호 한 줄 소개, 투자 일자, 투자 금액을 활용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을 한 후에 이 텍스트 분석을 TF-IDF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TF-IDF 값은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우선 TF라는 거는 한 개의 문서 안에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출현을 하는지에 대한 빈도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DF 값은 특정 키워드가 출현한 문서의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몇 개의 문서에 출현을 했느냐, 그래서 100개의 문서에 출현을 했는지 10개의 문서에 출현을 했는지에 대한 문서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DF 값은 다큐멘트에 대한 빈도수로 나타나게 되고요. TF 값은 특정 단어가 한 문서에
10번 등장했는지 20번 등장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TF-IDF 값은 이 DF 값의 역수를 취한 값이고요. 이 TF-IDF 값은 TF 값의 IDF 값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 TF-IDF 값을 이용하는 경우에 단순히 특정한 키워드가 많이 나온 그 빈도수로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문서에 빈번하게 이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여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곱한 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을 가지고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TF-IDF 값을 가지고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유사도를 값을 만들게 되는데요. TF-IDF 값이 0.6 이상인 형태소 분석된 키워드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이 각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TF-IDF 0.6 이상의 키워드들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유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도는 보통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또는 상품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나와 유사한 사람이 어떠한 상품을 검색을 했는지 어떠한 콘텐츠를 봤는지에 대한 값을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추천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러한 유사도 값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도 값으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코사인 유사도 또는 자카드 유사도 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유사도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도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의 유사도 값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 값이 0도일 때는 1이고 180도에는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사도 값을 가지고 각각의 노드들을 링크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드들에 대한 원 크기는 앞서 투자 데이터 금액을 저희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원 크기는 투자 금액으로 원 크기가 큰 경우에 투자 금액이 크고요. 원 크기가 작은 경우엔 투자 금액이 작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금액을 3단계로 나눠서 3개의 동그라미 크기를 나눠서 원 크기를 가지고 노드들을 정의를 했고요. 이 노드들의 기업 일련 번호들을 매기고 이 각각의 링크들이 엣지, 저희가 링크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을 했는데요. 각각 이 기업들은 노드들이 어떠한 속성값으로 연결이 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도를 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유사한 동일한 키워드를 이용한 기업들이냐를 가지고 엣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엣지의 거리가 가깝고 이 엣지의 굵기가 큰 경우에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키워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상세 내용들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알리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앞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특정 일부분인 데이터를 띄어서 이 중에 이 노란색 부분들을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과 이 각각 기업들에 들어있는 주요 TF-IDF 값 0.6 이상의 키워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단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다양한 다른 키워드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인공지능 키워드를 공통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옷과 관련된 부분, 여기는 골프와 영유아, 그리고 여기는 모빌리티, 메시징 서비스, 금융 전문가 서비스, 영상을 합성하고 부동산이나 흉부시티 이러한 다양한 키워드들로 구분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들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키워드들을
연결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성이 된다는 것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티브 그 UI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화형인 인터랙티브를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인데요. 인공지능이 직접 뭔가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하는데 도와주는 비서 서비스와 같은 어시스트와 관련된 서비스들의 네트워크 그룹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기업들이 본인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뭐뭐하는 플랫폼이다 또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다 라고 표현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키워드나 명사들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감정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네트워크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코딩과 관련된 그 기업인데, 이 코딩과 관련됐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코딩 교육을 하는 기업들이고, 이쪽 위쪽으로 코딩 교육과 관련된 기업들이 연결이 되는데, 인공지능을 배우는 코딩 교육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코딩에 대한 에러나 버그들을 수정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2가지 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월호 분석 사례, 그리고 스타트업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한 기업들에 대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3장의 강의를 진행을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관련된 데이터와 투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처 발굴과 또는 투자 유치, 새로운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산업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